우리가 아는 한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 왜일까요? 이 행성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답은 지구의 과거에 숨어 있습니다.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인간을 만나야 하며 대륙의 충돌을 관찰해야 하고 무서운 공룡도 상대해야 합니다. 기이한 생명체가 가득한 바다에 뛰어들며 빙하시대의 혹독한 추위도 느껴봐야 하고 우주에서 온 불덩이들의 공격도 경험해봐야 합니다. 지구의 탄생 순간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야만 이 지구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종합해서 우리가 왜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모든 일은 약 50억 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아름답고 푸른 지구는 보이지 않고 새로 태어난 별인 태양만이 먼지에 쌓여 있군요. 너무 많이 거슬러 와서 지구는 아직 형성되기 전인가 봅니다. 시간을 가속해보면 인력이 먼지를 끌어당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행성처럼 복잡해 보이는 물체도 먼지와 암석으로 만들어집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력은 암석들을 끌어모아 지구를 만들었고 지구를 포함한 100여 개의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하지만 45억 4천만 년 전의 지구는 지금과는 다른 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표면의 온도가 무려 섭씨 1200도에 달했고 공기도 없이 단지 이산화탄소와 질소, 수증기만이 존재했죠. 높은 온도와 유독성 가스 때문에 가까이 다가갔다간 수촌에 질식하거나 재가 됩니다. 새로 태어난 행성은 액화 암석이 펄펄 끓는 곳으로 발을 디딜 단단한 표면도 없이 끝없는 용암의 바다만 있었습니다. 행성 테이아가 지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화성 크기의 이 행성은 초속 15km의 속력으로 움직였는데 총알보다 20배나 빨랐습니다. 이 침입자의 인력이 지구의 표면을 변화시켰고
폭발파가 지구 주변을 휘감았습니다. 두 어린 행성은 거의 액체 상태가 됐고 수조 톤의 파편이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1000년이란 시간 동안 인력이 마술을 부려서 뜨거운 먼지와 돌로 이루어진 붉은 고리가 생겨나 지구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 후 고리에서 구가 형성됐는데 폭이 3000km에 달했습니다. 지구의 달이 생성된 것이죠. 지금보다 훨씬 가까이 있어서 불과 22,000km 거리였습니다. 현재는 40만 km에 이릅니다. 식어가는 지구 위로 태양이 뜹니다. 하지만 3시간 만에 다시 집니다. 충돌로 지구의 회전이 빨라져서 하루가 불과 6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빨리 흘러갔지만 지구는 서서히 변했습니다. 지구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선 수백만 년의 시간을 빨리 돌려야 합니다. 유성이 쏟아집니다. 지금으로부터 39억 년 전, 지구는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생긴 파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성 안에 있는 이 특이한 결정을 보면 마치 소금 알갱이 같습니다. 감자튀김에 뿌리는 소금 말입니다. 이 결정 안엔 미세한 물입자가 있습니다. 이 위협적인 유성이 생명체를 만드는 필수 요소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각각의 유성 안엔 아주 적은 양의 물만 있었지만 유성들이 2000만 년이란 시간 동안 지구에 충돌하면서 물은 축적됐습니다. 물은 지표면 위에 모였습니다. 지구의 중심부는 액체였지만 표면은 섭씨 7, 80도 정도로 냉각돼서 지각을 형성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후 인간은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물웅덩이, 물 한 모금, 바다의 모든 물 한 방울까지도 수십억 년 역사를 지녔으며 유성에 담겨 지구에 도달할 때까지 수백만 킬로미터를 날아왔습니다.
이제 조금 낯익은 모습이지만 아직은 위험한 행성입니다. 엄청난 바람입니다. 가장 파괴적이라는 허리케인보다도 강하죠. 지구의 빠른 자전 때문에 생겨난 메가스톰입니다. 달이 지구와 너무 가까워서 그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구에 엄청난 조수를 형성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이 멀어지고 파도는 잦아들며 자전도 느려집니다. 행성 지구가 태어난 지 7억 년 만에 생명을 주는 물이 지표면을 덮었습니다.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작은 섬들이죠.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액체 상태의 암석이 지각을 뚫고 대양 위로 솟아오릅니다. 시간이 지나 용암이 식으면 화산섬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섬이 생겼습니다. 미래에는 이 섬들이 만나 대륙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어린 지구가 물과 땅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구와 비슷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유독하고 온도는 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유성은 지구가 생긴 후 줄곧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38억 년 전엔 그 공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뭔가가 유성들의 궤도를 방해했는데 이미 지구에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번엔 다른 것도 가져왔습니다. 유성은 녹으면서 미네랄을 배출했고 탄소를 운반했으며 원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우주 공간에서 해저로 가져왔습니다. 암흑입니다. 태양광은 300m 깊이까지만 도달합니다. 수온도 낮습니다. 신기루가 보입니다. 수중 굴뚝들의 도시. 이건 연기가 아니라 뜨거운 액체의 일종입니다. 해수가 지각의 틈을 통해 지면 안으로 스며들어 뜨거워지면서 미네랄과 가스를 흡수한 겁니다. 바다로 뿜어져 나오는 건 바로 그 혼합물이며 이런 탑들도 생겼죠. 유성에 실려온 다양한 미네랄과 화학물질 덕분에 바다는 화학물 수프처럼 변했습니다. 원리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 화학물질들이 모여서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바다는 이제 미세한 유기체로 가득 찼고 이 단세포 박테리아가 지구 생명체의 가장 초기 형태입니다. 지구의 형성에 있어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미세 생명체가 생겨났으니까요. 하지만 이후 수억 년 동안 변화도 없었고 진보도 없었으며 진화적 발전도 없었습니다. 생명체는 단세포 박테리아뿐이었습니다. 더 복잡한 생명체는 한참이 지나서야 나옵니다. 35억 년 전에 바다가 얕아지고 나서 말이죠. 이것은 암석처럼 보이거나 식물 같은데 해저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산으로 스트로마톨라이트라 불리는 군락입니다. 마치 마법같이 이 박테리아는 햇빛을 양분으로 바꿉니다. 이 과정이 바로 광합성으로 햇빛의 힘을 이용해 이산화탄소 물을 포도당으로 변형시키는데 우리가 커피에 타는 설탕의 단순한 형태입니다. 이 마법의 변형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기는데 바로 산소라 불리는 가스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천천히 바다에 산소를 채웁니다. 산소는 물속에 있는 철을 녹으로 바꿔주는데 이것이 해저에 떨어지면 철이 풍부한 침전물이 형성됩니다. 후에 인간은 이 광물로 다리, 배, 고층 건물을 짓죠. 그리고 바다 위에서는 산소가 대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지구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어떤 생명체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건 순전히 이 고대 박테리아 군락 덕분입니다. 이후 20억 년 동안 산소 수치는 계속 오르고 지구의 자전이 느려지면서 하루도 길어졌습니다. 이젠 적어도 16시간은 됩니다. 행성의 생성엔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 자그마치 30억 년 후인 15억 년 전에도 복잡한 생명체는 물론 식물도 공룡이나 인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지구, 아름다운 푸른 구에 화산 섬들이 보입니다. 15억 년 전의 지구는 원시 생명체들의 보금자리였죠.
수백만 년 동안 무언가가 섬들을 재배열합니다. 바다 밑의 지각이 여러 개의 판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중심의 핵은 여전히 활동 중이어서 태양 표면보다 뜨거웠고, 너무 뜨거워 지각 밑의 암반이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이 움직임이 지구를 둘러싼 판을 밀고 당겼으며 바다를 가르고 섬들을 연결시켰습니다. 수백만 년이 지나면서 이런 움직임이 지구를 뒤흔들었고 그 모습을 바꿨습니다. 자그마치 4억 년에 걸쳐 거대한 새 대륙이 형성됐는데 그 이름이 로디니아입니다. 로디니아 주변의 얕은 바다에선 스트로마톨라이트가 20억 년 동안 마술을 부려서 산소를 뿜어냈습니다. 기온은 섭씨 30도였고 하루는 18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화성처럼 보입니다. 생명체를 찾기 위해선 미래로 더 가야 합니다. (7억 5천만 년) 전 워싱턴 지역의 모습입니다.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정체 모를 힘이 지각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이 갈갈이 찢기는 듯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건 단 하나죠. 열입니다. 액체 상태의 핵에서 발산된 열이 지각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조금씩 광활한 대륙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강력한 지질 활동으로 인해 많은 화산이 생겼습니다. 화산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연기와 가스가 가득 찼습니다. 물과 결합한 이산화탄소는 산성비로 내렸고 암석은 그 산성비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했습니다. 지금 지상에 존재하는 암석의 다수도 대륙이 갈라질 때 드러났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상당 부분은 대기 밖으로 날아갔고 암석 안에도 저장됐습니다. 하지만 대기 중엔 태양열을 가둘 수 있을 만큼의 이산화탄소가 없었습니다. 불과 수천 년 후에 기온은 곤두박질쳐 영하 5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얼어붙은 황무지는 6억 5천만 년 전의 오스트레일리아 남부 지역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이 눈덩이 지구라 부르는 시대의 시작으로 이 시기는 지구를 뒤덮었던 가장 길고 추운 빙하 시대입니다. 거대한 빙하의 벽은 수천 미터 높이였고 계속해서 확장됐으며 빙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햇빛을 지구로부터 반사해서 빙하는 더 빨리 퍼졌습니다. 두 번째 얼음 덩어리도 같은 높이로 두 빙하는 극점에서 서로를 향해 계속 전진하던 끝에 적도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두께가 3km에 달하는 얼음층이 지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처음엔 액체 불덩어리였던 지구가 이제 얼음 덩어리가 된 겁니다. 사실상 모든 햇빛과 온기가 우주로 반사됐습니다. 하지만 끝은 있습니다. 지구는 이 얼음 감옥에서 꼭 풀려날 겁니다. 게다가 얼음 밑에서 생명이 살아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표면은 얼어있지만 속은 여전히 태양보다 뜨거우니까요. 화산은 지구가 얼기 시작한 후에도 분출했지만 지금까진 화산의 열과 힘이 빙하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화산이 수십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빙하기 전에는 암석이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을 흡수했지만 지금은 얼음에 묻혀있기 때문에 가스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결국 가스가 대기를 채웁니다. 이산화탄소는 다미오처럼 열을 지구 주위에 가둡니다.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1500만 년이 지나자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눈덩이 지구 시기에는 얼음이 지각을 아래로 밀었지만 이제 얼음이 녹자 지각이 융기하고 균열과 약한 지점이 드러나면서 더 많은 화산이 생깁니다. 이 화산들은 다시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기온을 더 상승시키며 녹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산소 수치가 치솟고 일련의 화학 반응을 통해 얼음이 산소를 생성합니다. 지구가 얼어 있는 동안 태양에서 날아온 자외선이 얼음 속의 물 분자와 반응해 산소가 풍부한 화학물질을 만들었는데 이 화산화수소는 염색약으로 쓰이는 물질이죠.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화산화수소가 막대한 양의 산소를 방출하게 된 겁니다.
이제 깨어나는 지구는 전과는 전혀 다릅니다.